산업 리포트 더 팩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팩트를 알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까지 최원재 전문가 김수경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 2차 전지 업종 고객사도 중요하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배터리주들이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뭐 지수도 그렇고 또 이런 배터리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력 테스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내릴지 그 분기점에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양대 시장에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니켈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테슬라도 뭐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하고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배터리주의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플레로 인한 말씀해주신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자재가가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마진율 하락 그리고 입지 축소 이런 우려들을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단계적인 흐름에 불과하다고 봤고요. 결국에는 성장 산업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레포트 풀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와 완전히 동반이 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때문에 전방 수요의 성장과 그리고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전기차는 자명한 메가 트렌드다. 단기, 중장기 모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실제로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최근에 5년간의 추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가장 밑에 표시가 되고 있고 유럽의 증가폭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완성산 시장에서 2.5% 규모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괄목할 만한 흐름도 좀 눈여겨보시면 하겠고요. 그 밖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정체가 조금 길었어요. 네, 4년간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좀 돋보였다라는 점도 물론 유럽이나 중국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체적인 퍼센티지 상으로는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여전히 굉장히 밝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국의 또 정부의 지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과 뭔가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는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될 텐데 이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시장 성장을 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와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재료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봤고요. 최근 원가 상승에 따른 마진에 대한 축소,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장기 성장성에 대한 변함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고 네. 또 내연 기관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었네요. 네. 그리고 중국이 이미 전기차 시장 많이 커졌지만 미국이 시작 단계고 유럽도 커져 나가고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세 시장에서 계속 주목할 것이다. 네. 라고 봤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셀 기업도 있고 소재, 장비, 부품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투자 포인트로 주목할 부분은 어떤 점을 제시했을까요? 네, 고객사입니다. 고객사가 네.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향후에도 더 잘 판매가 될 전기차 차종에 주목하자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업체는 테슬라하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 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거는 앞에서도 확인해 보셨는데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높아진 원가를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새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가격 전가력에서도 다른 고객사 대비해서는 우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 이유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의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업체들의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었죠. 네,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해 업체들의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게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으로 믹스 개선을 하거나 뭐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로 비용을 일단 중간 비용을 절감을 하는 업체들이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고정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해당하는 쪽은 뭐 셀이나 배터리 뭐 많은 뭐 장비 쪽 얘기하셨는데 소재 내에서도 상위권 업체들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기술 격차가 일단은 소재 쪽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고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수익성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쪽에서는 소재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주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 NCM 배터리 소재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보니까 뭐 NCM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해서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산화철이 LFP 배터리의 주요 원료라고 하네요. 주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테슬라이거나 또 중국의 선두 업체일 경우에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탑픽은 어떤 종목을 제시할까요? 두 종목이 나왔는데 최선호주로 LNF하고 첨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LNF의 주 매출처를 보시면은 테슬라인데요. 지금 NCMA입니다. NCMA는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사원계 배터리를 얘기하는데 이 NCMA 시리즈를 양극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의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테슬라 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될 텐데 올해 양극재 매출 전체 중에서 50%가 테슬라 향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 인상, 요 발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미 소비자 거로 전가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LN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공장의 생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는 신규로 해서 28만 원 이번 레포트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첨보를 좀 보고 있는데 첨보는 다 아시다시피 차세대 전해질 물질로 불리는 중대형 리튬 점중 전해질이죠. LIFSI 요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설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을 개선시키고 소재 변경을 통해서 판가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첨보의 최장점은 가격 경쟁력, 요게 있을 거라는 점을 주고 있고요. 현재 하이니켈이나 LF의 주도권 논쟁이 있잖아요. 어떤 게 이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현재는 워낙에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배터리 만들 수 있는 LFP에 좀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니켈이 됐던지 간에 LF가 됐던지 간에 모두 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우위가 되더라도 전혀 주가에는 훼손이 없을 거라는 점도 함께 좋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한 첨보 꼽아줬고요. 가격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가운데 50%가 테슬라로 나가고 있는 LNF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LNF는 간밤 테슬라가 3% 하락했는데 오늘 또 추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두 종목 모두 뭐 비슷합니다. 200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지지력을 보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뭐 내일 올라도 뭐 LNF는 뭐 그래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오늘은 LNF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주 지금 볼 때일까요? 저는 성장은 계속 된다고 역시 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소재 쪽, 소재랑 셀 쪽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원가 싶습니다. 부담을 보시네요. 예,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니켈하고 이제 뭐 코발트, 알루미늄, 그다음에 리튬 가격 등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수익성 훼손 우려로 인해서 주가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배터리 핵심 소재들 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이 더 가파라지고 있어가지고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2차 전지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공급 업체들의 이제 공격적인 원가 협상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셀 업체 및 소재 업체들에게는 판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보다 상당히 좀 불리한데요. 광물 자원의 정제 시장을 지금 중국 업체가 대부분 이제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근거리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광물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국 업체들의 장점입니다.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 품목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이 약 90% 정도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 80%, 코발트는 70%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니켈이 빠진 LFP 배터리에 주력해가지고 원가 경쟁력도 지금 국내 업체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태까지 좀 부정적인 측면을 봤다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긍정적인 측면은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과정에서 성장성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올해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 성장률을 지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 출하량도 증가하는 것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고 현재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침투율 같은 경우는 10% 미만인데요. 2030년까지 40%까지 가정해도 향후 5년 내에 성장 둔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지금 작년에 손익분기점에는 도달을 했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흑자폭 확대는 예상보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2%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향후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증권사 추정으로는 적게는 6%, 많으면 1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진짜 최상단은 중국 CATL처럼 12%까지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가 최상단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이제 경쟁 심화로 결국에는 판매량보다도 비용과 판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차라리 수혜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날 배터리 수요에 맞춰가지고 셀업체들은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두 회사만으로도 약 1조 원대의 장비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하고 소재 업체 대비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지금 요즘엔 지금 대형주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기업들 시총이 지금 낮아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SK 이노베이션? 장비 업체들이 장비 셀 소재 업체들에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안 좋으니까 좀 주가의 움직임은 탄력적인 거는 장비 업체가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장비 업체가 배터리 셀 기업 대비해서 시총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올해 생산 목표를 확 낮췄어요. 5만 대에서 2만 5천 대로 확 낮췄고 테슬라는 뭐 이기다 못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렸고 자 이런 부담 속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챙겨볼까요? 역시 장비주 두 개인데요. 원익 P&E랑 CIS입니다. 그다음에 원익 P&E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 장비 쪽에서 40%, 그 다음에 사이클러 부분에서 6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역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후공정 수주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시어 확보를 위해서 장비 업체를 인수할 것으로 또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CIS 같은 경우에는 중국 CATL의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 탑재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주에 대한 투자 판단 들어봤습니다. 원가 부담이 상당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전략이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이 증권사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원재료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고 또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요한 점은 지금도 잘 팔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팔릴 그런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증권사에서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LNF 매출 비중 가운데 절반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첨보까지 LFP 배터리로도 납품을 하는 첨보까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최원지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배터리 장비주를 보면서 원희 P&E와 CIS를 꼽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